의대 가고 싶은 중학생들을 위해 도움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학교 때 미리 준비하면 여유있게 고등학교에 갈 수 있고 공부에 재미를 붙일 수 있고 즐거운 공부를 하게 될 경우에는 남들보다 굉장히 경쟁력이 크게 됩니다. 자신감이 있는 사람이 어려운 문제를 접했을 때랑 자신감 없는 사람이 어려운 문제를 접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냐면 사실 공부한 양에서는 큰 차이가 없는데 예전부터 차근차근히 준비해서 자신감이 붙은 사람은 헷갈리는 문제에 대해서 사고의 유연함을 가지고 판단을 할 수 있게 돼요. 내가 찍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게 실력이에요. 그리고 유연한 사고를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을 언제 해야 되느냐? 그게 바로 중학교 때입니다. 수능 때 보면 반드시 풀지 못하게 꼬아놓는 문제를 보고 당황을 하게 됩니다. 이미 자신감이 있는 유연한 사람만이 그 문제를 풀 수 있게 됩니다. 공부를 많이 해서가 아니라 차근차근히 준비를 해서 마음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차근차근히 준비해서 마음에 여유가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거 엄청 중요해요. 지금 저 말한 것 중에서 가장 핵심어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차근차근히 준비하면 좋은 게 무엇인가? 국어, 수학, 과학, 영어로 제가 이렇게 순서대로 얘기할게요. 자, 그럼 국어를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 중학교 때 준비해야 될 거는 책을 많이 읽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등학교 가면은 그렇게 여러 과목도 하고 내신 성적도 신경 써야 되기 때문에 막 책을 많이 읽을 시간이 없어요. 이렇게 하루아침에 준비할 수 없는 것들을 준비할 때가 중학교 때예요. 특히 국어에서 꼭 읽어야 할 현대문학 백선 같은 책들, 그런 것들이 중학교 때 읽어 놓으면 고등학교 때 다시 곱씹으면서 수능 출제자들이 문제를 꼬아놔도 눈에 보이게 되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아무리 꼬아놔도 다 보여요. 지금부터 양서들을 많이 읽어놔야 돼요. 세계문학 전집도 많이 읽고 그리고 독후감을 쓰는 버릇을 들여야 돼요. 책을 읽고 줄거리를 요약하고 감상평을 쓴다는 것을 꼭 명심해 주세요. 출제자가 어떤 문제를 내도 그 문제를 꼬아놔도 내가 작가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책을 다양하게 읽고 꼭 독후감을 쓰셔야 되고요. 잠자기 전에 꼭 책 읽는 습관, 주말에도 책을 읽는 습관 꼭 들여주세요. 수학! 고등학교 때 가서 수학을 잘할 수 있는 우리 중학생들이 해야 할 수학! 네. 의대 갈 때 요즘은 영어를 안 보는 학교가 많아졌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수학의 비중이 훨씬 더 높겠죠. 그럼 국어와 수학에 대한 비중이 늘어나고 과탐에 대한 비중이 올라갈 건데 일단 수학은 중학교 때 기초 실력이 엄청나게 중요해요. 그래서 수학 문제를 다양하게 많이 풀어보고 쉬운 문제도 규칙적으로 풀어서 간단한 연산을 빨리 푸는 연습이 굉장히 중요해요. 간단한 연산을 빨리 풀게 되면 수학에서 어려운 문제가 나왔을 때 그것들을 더 빨리 풀고 응용 문제들을 더 생각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와 능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중학교 때 할 것은 신속 정확하게 수학 연산 연습을 매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면 점점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난이도 높은 문제들을 접해가면서 고등학교 때 더 어려운 문제들이 나와도 두려움 없이 풀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겠죠? 중학교 때는 쉬운 연산을 규칙적으로 매일매일 푼다. 수학이랑 친해지는 시간이에요. Always 매일매일 수학 풀기. 매일 30개에서 50개의 문제를 풀어야 돼요. 과학은 여러 가지 과학 분야의 책들을 실질적으로 많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저희는 어떻게 했냐면요. 과학 문제를 그냥 이렇게 많이 푸는 것보다 잘 풀기 어려워요. 우주, 태양계 뭐 그런 거에 대한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라던가 과학에 대한 백과사전 같은 것도 보고요. 저희 이제 과학 동화를 또 신청해서 먼저 보았는데요. 중학생 과학동 같은 게 있어요. 그런 것들 많이 봤으면 좋겠어요. 매달 정기 구독을 할 수 있게 과학 잡지를 해주시고요. 부모님들께서는 과학에 대한 호기심과 세상에 대한 눈을 넓히는 거, 우주와 지구의 원리, 생활 속에 있는 원리, 이런 원리들을 담은 과학 동화 이런 거 좋아요. 이런 것을 폭 넓게 알 수 있는 시기 때가 우리 중학교 때예요. 입시 전문가 선생님들은 말해 주실 거예요. 근데 선생님들이 중2 여름방학 때는 물리를 어떻게 해라, 중3 때는 화학을 또 어떻게 해라,
어떤 과목을 미리 복습을 해가라. 선행학습을 말씀하실 텐데요.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거는 넓게 보라는 거예요. 넓게. 고등학교 수능 때까지 넓게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 때는 흥미롭게 공부를 해야 돼요. 어떤 그런 과학책을 읽더라도 흥미롭게 읽어서 나가보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깊이 알게 돼요. 왜냐하면 흥미를 갖고 있으니까 점점 파고들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깊게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런 게 중요해요. 그런 사람이 돼야 해요. 높은 곳에 다다르려면 단순 지식이 아니라 뭔가를 넓게 읽으면서도 그 지식에 심취되어 읽다 보면 나중에 누군가 말해주지 않아도 내 머릿속으로 원리를 파악하게 되는 그런 경지까지 갈 수 있거든요. 영어는 새로운 단어를 많이 알아야 돼요. 계속 영어 새로운 단어들이 쏟아지니까요. 언니 오빠들이 보는 토익 시험도 신종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그 영어 단어 외우는 게 일단 관건이래요. 영어 회화도 잘하고 영어를 듣는 것도 매우 중요한데 일단 단어를 모르면 이제 그 다 이렇게 소통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단어를 많이 알수록 유리해요. 중학교 시기는 보물을 많이 캐기 위해서 땅속에 보물의 씨앗을 많이 심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중학교 시기예요. 땅속에 많이 보물을 심어야 하는데 그게 바로 영어 단어들이에요. 수학은 많이 푸는 거, 과학은 많은 책들이 있는 거예요. 영어 단어를 많이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많이 발견해야 돼요. 발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영어로 된 동화책이나 잡지를 많이 봐야 돼요. 동화책. 동화책 무시하면 안 돼요. 은근히 철학적입니다. 거기에 새로운 단어들이 나오잖아요. 학교에서 나오는 영어책의 단어들은 당연히 다 외워야 되는데 그거 말고도 단어를 많이 알기 위해서는 영어 소설책이나 시사 잡지 이런 영어로 된 좋은 글들이 요즘에 많이 있으니까 정기 구독을 해서 꼭 봤으면 좋겠어요. 이런 거에는 돈을 좀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크게 비싸지도 않아요. 또 재밌게 공부하는 방법 중에 저 항상 강조하잖아요. 재밌고 흥미있게 하라고요. 행복한 마음으로 공부하게. 세계적인 빌보드 차트 곡들이 많잖아요. 팝송, 랩 같은 것도 많이 들으면서 재밌게 노래도 따라 부르면서 문맥의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는 것도 영어 감각을 이해하는 데 아주 좋아요. 그런 어떤 분위기 있잖아요. 단어를 모르더라도 분위기. 수능 때나 중요한 시험에 모르는 단어 분명히 나오잖아요. 근데 그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은 짜맞출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단어는 모르지만 전체적인 분위기와 흐름을 알 수 있게 돼요. 우리는 많은 영어 지문들을 읽고 책을 읽으면서 그 단어가 이게 이건가 저건가 이 단어 몰라도 흐름을 맞출 수 있게 되고요. 그 흐름을 맞출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여러 가지 책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지문도 많이 읽고 팝송 많이 듣고 요즘에는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는지 영어를 그냥 취미처럼 하는 거예요. 우리말을 공부하려고 하지 않죠. 그것처럼 친구들과도 영어로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고 그러고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공부하면서 더 효율적인 공부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또 중요한 거 말씀드릴게요. 음악 틀어놓고 아이패드 틀어놓고 같이 공부해요. 스터디 위트 미 이런 거 요즘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런 거 틀어놓고 책을 본다면은 공부할 때도 뭔가 좀 의존하게 돼요. 무엇인가에 의존해서 누가 공부한다고 같이 공부하고 이렇게 하면 수능 볼 때 또한 모의고사 볼 때 기말고사 볼 때 중요시험 볼 때 그런 거 틀어놓고 시험 보는 게 아니니까 심지어 모든 전자기기 다 반납하고 나홀로 시험을 보잖아요. 그럼 그때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이 전자파 중독이에요. 이런 것들은 공부할 때 다 저 멀리에요. 저 2m 다 떨어져. 다. 오직 내 머릿속으로 나의 두뇌와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책을 볼 때도 어떤 잡지를 보더라도 이것을 응용할 수 있는 응용력을 기르려면 좀 조용해야 돼요. 절에 가서 공부하고 싶다. 조용한 가운데 내 두뇌와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런 습관을 공부하면서 계속 들이고 내가 이 시험 문제를 내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문제를 낼까도 생각하면서 책을 보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특히 과학 문제, 수학 문제가 그래요. 항상 말하지만 운동은 필수라는 거예요. 어차피 특목고를 준비한 학생이라면 모든 과목에서 성적이 잘 나와야 하기 때문에 운동 기초 체력을 위한 거, 또 뭐 달리기, 맨손 체조 열심히 해주시고요. 나 자신을 이제 막 이렇게 편안한 걸 좋아하는 친구 있죠. 감성적인 친구, 조용한 걸 좋아하는 친구들은 그림 그리기 참 좋고요. 나의 취미 활동을 한 가지씩 해주면서 이런 취미를 병행하면서 나의 마음이 항상 풍요로울 수 있게 막 공부만 하지 말고 부모님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다 공부 열심히 해서 1등 해야지 하면서
그 공부만 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지쳐버리고 삭막하게 되고 금방 때려치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취미를 항상 병행해 주세요. 우리 친구도 꼭 취미생활 같이 하면서 내 마음이 항상 풍요롭게 될 수 있게 행복하게 공부할 수 있는 사람이 오래오래 공부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이런 걸 강조해요.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아주 많이 남아있어요. 초등학교 때 공부 막 하라는 말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중학교 때 공부 못해요. 그것처럼 중학교 때 너무너무 막 아무것도 안 하고 막 공부만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결국 막 피치를 가해야 하는 그런 고등학교 시기 돼가지고 지쳐버리게 되세요. 내가 왜 공부하고 있지? 사춘기와 더불어서 이상한 길로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행복하게 공부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영상 시청해서 너무 고마워요. 제가 너무 긴 얘기를 했죠. 여러분들께 좀 더 많이 알려주고 싶어서 얘기를 막 속사포처럼 쏘아댔는데 중학교 시기가 너무 중요해요. 중학교 시기를 재밌게 잘 공부하고 친해질 수 있는 시간이 되고 고등학교 때 그런 공부와 친해진 시간이 된다면 더 좋은 친구가 돼서 고등학교 때까지 잘 갈 수 있겠죠.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한 거니까 꼭 기억하세요. 안녕.